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용석TV 용입니다. 저는 어제 6월 30일 금요일에는 경산에서 진행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교육과정을 다녀왔습니다. 사회복지사는 의무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1년에 한 번 반드시 보수교육을 듣게 되어 있는데요. 그래서 저도 어제 그 보수교육을 받고 왔습니다. 이 보수교육은 경산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에서 8시간 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. 총 제가 들은 과목은 3과목이었는데, 첫 번째 시간에 들었던 과목은,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, 안내를 받았습니다. 실제로 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 경주에 있는 그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공무원 선생님께서 직접 강사로 오셔서 얘기를 나눠주셨습니다. 사실 이 복지 매뉴얼이 있거든요. 나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, 이런 제목이었던 걸 기억하는데, 그렇게 해서 그 전체 복지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 매뉴얼 보기 한 책으로 된 게 있는데, 거기를 읽어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었는데,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좀 생생하게 좀 익힐 수 있었습니다. 어떻게 강의가 진행이 되냐면, 실제로 사회복지 팀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그 지역에 있는 복지 사학지들을 구석구석 직접 발로 찾아 다니시면서 만났던 그 대상자들에 대한 사례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례에서 이런 대상자에게는 이런 기초생활보장제도 서비스가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. 그래서 또한 그러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, 아무리 좋은 이 복지 정책과 서비스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의 서비스가 지원되는 중점 핵심은 뭐냐면, 단순히 사회복지 담당자의 열정이 아니라 실제 그 서비스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 클라이언트, 대상자가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욕구에 맞추어서 그 욕구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. 이런 것에 대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경국 소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, 두 번째 강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, 사회보장제도는 무엇인가, 그리고 이 사회보장제도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,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 이 전공 시간에 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배우거든요. 특히 사회복지법제 이런 걸 배울 때 이 사회보장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, 사실 이 사회보장제도의 시작은 이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.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에서부터 이 사회보장 서비스가 시작되는데, 그 쭉 역사를 옛날에는 암기를 했잖아요. 몇 년도에 누구의 무슨 법 이렇게 외웠었는데, 그렇게 암기를 위한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,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제 정말 알기 쉽게, 또 이것을 아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적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참 신기했던 거는, 과거 이제 그 중세 시대부터 해서 이어오는 서양의 이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그 서비스들이 굉장히 선진적인 것들이 많다. 또 그리고 그 과거의 것들이 현재 와서 좀 제도적인 이름은 다르지만 그 기초되는 모델링에는 그 과거의 어떤 제도와 법들이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뭘까요? 이 사회보장이라는 건요,
보장입니다. 보장은 온전히 보장되어야 되는 거고, 그래서 이 사회보장 서비스는 국가가 충분히 또 온전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. 그리고 그 책임 가운데서 어떤 변형이 없어야 되고, 또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. 그래서 결국에 사회보장 제도는 국민의 삶의 안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것까지 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인권에 대한 교육을 들었습니다. 사실 인권에 대한 교육을 많이 듣지만 이 인권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권 교육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냥 간단히 인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그 명제는 던져주지만 실질적인 적용이 되게 어려운데, 어제는 강의를 통해서 이제 메인이 된 영상이 있었습니다. 영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갔었는데, 우리 엄청 인기가 됐던 드라마였죠. 우리 강하늘 씨가 나오는 거였나요? 동백꽃 필 무렵. 예. 동백꽃 필 무렵 그 드라마를 보여주면서 인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서 알려주셨습니다. 사실 그냥 재밌다 몰입하면서 봤던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의 말들에는 굉장한 인권 침해들이 들어있었던 거죠. 이 동백이에 대해서 까멜리아 그 술집이죠. 이 술집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그 동네로 이제 이사를 오고 가게를 만들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 동백꽃, 이 까멜리아라는 그것을 보고 아, 꽃집이구나 라고 이렇게 지레 판단을 하고 얘기했던 것들. 그러면서 또 아니요? 술집이에요 라고 했을 때 아, 남편이랑 같이 하는 호프집이야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근데 그런 것들은 뭐예요? 어떻게 보면 그 상대에게는 굉장한 상처일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. 그래서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, 한 번 생각해도 아니면 두 번 더 생각해보고, 그렇게 말을 내뱉을 때 좀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? 인권이라는 게 어떤 한 대상의 인권을 옹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인권은 무시해버리는 상황이 온다면 그거는 인권을 올바르게 지키는 게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 나는 실제로 나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,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현장, 제가 근무하는 쉼터에서 우리 보호청소년 친구들을 만날 때 나는 어떤 말을 쓰고 있지? 나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, 또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았을까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으면서 드는 생각은요,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. 그런데 그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 지식적인 습득, 학습의 목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들이 역량 강화에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번 교육을 들으면서 내년도에도 이어질 보수교육도 또 기대가 됩니다. 오늘은 이렇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들은 저의 생일생활 후기를 담아봤습니다. 다음에 또 더 리얼한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